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계세요. 다른 환자들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이시나요? 접수하고 기다리세요.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일본의 병원 복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스튜어트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동시에 감동적이었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아 여행을 꿈꿔왔던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일본 여행이 어떻게 생사의 갈림길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한국의 의료진들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말이죠. 아빠,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67살의 제 아버지 마이클 스튜어트는 평생 아시아 여행을 꿈꿔왔습니다. 은퇴 후 첫 번째 목적지로 일본을 선택했고, 도쿄의 화려한 거리를 걷던 그날, 갑자기 아버지가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이마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 그리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에밀리, 숨을 쉴 수가 없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분명 번화가의 한가운데였는데 지나가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우리를 힐끔 쳐다볼 뿐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정말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쓰러진 노인과 당황한 딸을 그냥 지나쳤죠.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지만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택시를 잡아 아버지를 부축해 태웠고 택시 기사에게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가자고 부탁드렸죠. 도쿄의 유명 대학병원이라면 분명 최고의 의료진이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제발 조금만 더 참으세요. 아버지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곧 병원에 도착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일본은 선진국이니 의료 시스템도 완벽할 거라고 저 자신을 안심시켰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택시가 병원 앞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노인이 있으니 긴급하게 진료를 봐달라고 외쳤죠. 그런데 놀랍게도 접수대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순서대로 접수하시고 대기하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는 환자를 그냥 대기하라니요? 접수대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모든 환자는 접수 순서대로 진료합니다. 다른 환자들도 기다리고 계세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슴을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의 상태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어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로 가자 이미 수십 명의 환자들이 무표정하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간호사는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오후 2시니까 빨라야 5시, 늦으면 6시쯤 볼 수 있을 거예요. 응급 환자가 많아서요. 4시간이라고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노인이 4시간을 기다린다고요? 저는 그 말에 발끈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계시다고요. 이대로 4시간을 기다리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빠른 진료를 원하시면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습니다. 추가 비용을 내시면 우선 진료가 가능하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힘이 빠져 의자에 기대어 있었고 저는 너무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경제 대국이라는 일본에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도 돈이 없으면 그냥 기다리라니. 다른 병원은 없나요? 여기서 가까운 응급실이 또 어디 있죠? 절박한 마음에 물었지만 간호사의 대답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 도쿄 시내 모든 대형 병원은 비슷합니다. 주말이라 환자가 많거든요. 어디를 가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손을 꼭 쥐며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괜찮아. 조금만 참을게.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아버지가 병원 대기실에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으니까요. 절박한 마음에 제 휴대폰을 꺼내 아시아 최고 의료 시스템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정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OECD, 국가 중 응급 대응 속도 최상위권, 한국 의료, 환자 중심 시스템으로 세계적 주목, 인천국제공항, 세계 최고 수준의 응급의료센터 운영 중, 눈앞이 번쩍 열렸습니다. 한국.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죠. 휴대폰으로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검색했더니 2시간 후에 출발하는 항공편이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2명이 티켓을 예약했죠. 아버지, 조금만 더 참으세요. 우리 지금 한국으로 갈 거예요. 거기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바로 하네다 공항으로 향했죠. 일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내내 아버지의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죽을 뻔했어요. 한국에 꼭 도착해야만 해요.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것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적 같은 여정의 시작일 줄은요. 아버지, 곧 공항에 도착할 거예요. 한국에 가면 분명 더 나아질 거예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지만 사실 저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그런 우리를 백미러로 힐끔거리며 볼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죠.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공항 직원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규정상 예약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일본은 의료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 대응에서도 비효율적이었죠. 긴급 의료 상황인데 우선 탑승이 가능할까요? 체크인 직원에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또 다시 정형화된 대응뿐이었습니다. 규정상 모든 승객은 순서대로 탑승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동행이 없는 경우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라고 하는 하네다. 공항에서조차 응급 환자를 위한 별도의 의료 지원은 찾아볼 수 없었죠.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저는 일본 승무원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최전방 좌석으로 안내해 주었지만 그것이 전부였죠. 그래도 다행히 아버지는 잠시 안정을 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륙 후 30분쯤 지났을 때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더욱 거칠어지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입술은 파랗게 변했어요. 저는 즉시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일본인 승무원이 재빨리 다가왔지만 그녀의 표정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할 수 있는 것은 산소통 제공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고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아쉽게도 응답하는 승객은 없었습니다. 승무원은 산소통을 가져와 아버지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죠.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지만 어떻게든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에밀리, 숨이 너무 힘들어. 아버지의 간신히 내뱉는 말에 제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용기를 주려 했지만 제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에게 비행기를 더 빨리 도착시킬 수 없는지 물었지만 조종사는 이미 최대 속도로 운항 중이며 앞으로 약 1시간 정도 더 걸릴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비상 착륙 요청에도 인천공항이 가장 빠른 선택이라는 단호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에밀리, 미안하다. 네 여행을 망쳤구나. 아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 도착할 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요. 옆 좌석의 한국인 승객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응급의료팀이 바로 도움을 줄 것이며 한국 의료진은 정말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작은 위안을 얻었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어요. 호흡은 더욱 거칠어졌고 의식도 점점 흐려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고 다행히 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곧 다시 감겨버렸죠. 넓은 하늘 위, 비행기 안에서 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토록 절망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승무원이 물과 따뜻한 담요를 가져왔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살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은 얕아지고 맥박은 불규칙해졌죠. 인천공항까지는 약 30분이 남았다는 승무원의 말에 저는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3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기내 방송에서 인천국제공항 착륙 안내가 들리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비행기가 착륙 태세를 갖추자 아버지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장시간 산소 부족과 극심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듯했죠. 아버지가 괴로운 신음을 내뱉더니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의식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거의 비명을 질렀고 주변 승객들도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아버지가 의식을 잃었어요. 승무원들이 재빨리 달려왔지만 그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지금 착륙 중이니 좌석에 앉아 계셔야 하며 착륙 즉시 응급 의료진이 탑승할 것이라고 안내했지만 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고 다행히 아직 뛰고 있었지만 매우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이 빨리 와주기를,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시지 않기를 말이죠. 비행기가 멈추고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신속하게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순간 이미 일본과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의료진은 신속하게 아버지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82%, 불안정합니다. 심전도 패턴 비정상 응급 이송이 필요합니다. 의료진들의 신속한 소통과 대응은 마치 특수부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들것 옆에서 거의 뛰다시피 따라가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료진의 응급 처치 덕분에 숨은 조금 안정된 듯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을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누구도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방해하지 않았죠. 오히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응원의 말을 건네는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 의사들은 최고니까요. 한 한국인 승객의 말에 제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낯선 이들까지 응원해주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인천공항 의료센터에 도착하자 또 다른 의료팀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방으로 아버지가 이송되는 동안 한 의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고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필요한 검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의료센터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심전도, 초음파, 혈액검사 등 기본적인 응급 검사가 즉시 진행되었고 의료진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팀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튜어트 씨, 아버님은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고 계세요. 즉시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의 설명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근경색이라니.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곧 종합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현재 아버님의 상태는 위험하지만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송 준비와 초기 응급 처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추가 확인이 필요했지만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판단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응급실에 앉아 4시간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응급 대응과 이송 준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공항 의료센터의 접수 직원이 다가와 몇 가지 기본 정보를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 기존 병력, 복용 중인 약물 등을 묻더니 마지막으로 보험 정보를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 보험이 없다고 말했고 혹시 비용 때문에 치료가 지연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환자도 응급 상황에서는 최우선으로 치료받습니다. 비용 걱정은 나중에 하세요. 일단 아버님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에서의 프리미엄 진료 경험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빨리 볼 수 있다던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생명이 우선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아버지를 구급차로 이송할 준비를 마쳤고 저도 함께 타라고 안내했습니다. 구급차 안은 마치 작은 응급실 같았고
아버지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구급차는 병원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동 중에도 의료진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자 응급대원은 무전기를 통해 병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아버지의 상태를 공유했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서울의 대학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아버지의 곁에 이토록 전문적인 의료진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이동 중에도 아버지의 상태는 계속 모니터링되었고 구급대원은 필요한 약물을 투여하며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갑자기 알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의료진들은 재빠르게 움직이며 아버지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 불규칙? 저는 그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의료진은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상황은 예상했던 일이에요. 지금 응급 약물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약물 투여 후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알람 소리도 멈췄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곧 병원에 도착할 겁니다. 그곳에는 심장 전문의들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구급대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서 확신을 느꼈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정말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저는 아버지가 받은 응급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자 또 다른 의료팀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구급차에서 내리자마자 응급실로 신속히 이송했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구조는 이제 병원에서의 본격적인 치료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구급차에서 내리며 뒤돌아 인천국제공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기적의 시작점이었죠. 이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구급차가 서울의 대학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수준 높은 의료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는 이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즉시 응급처치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 내부의 모습은 깔끔하고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스튜어트 씨, 저는 김민석 교수입니다. 아버님을 담당하게 될 심장 전문의예요. 한 의사가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고 제 불안한 마음을 읽은 듯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정밀 검사를 시작할 겁니다. 인천공항에서 받은 초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아버님은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고 계세요. 하지만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응급실에서의 경험은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료진들은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움직였고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심전도, CT, 혈액 검사 등 다양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병원은 첨단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정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이시죠? 아버님의 관상 동맥에 심각한 폐색이 있습니다. 혈관의 약 90%가 막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른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버님의 경우 단순한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혈관 폐색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런 진단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건강했고 정기 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병원의 정밀 진단 시스템으로 발견한 것은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언제든 심각한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즉시 시술이 필요합니다. 막힌 혈관을 넓히고 스텐트를 삽입해야 해요. 다행히 저희 병원은 이런 시술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술 과정과 회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술실로 이송되었고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저에게 따뜻한 차와 담요를 제공해 주었고 시술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텐트 삽입 시술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니 걱정 마세요.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의료진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병원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약 1시간 반 후,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스튜어트 씨, 좋은 소식입니다. 시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어요. 막혀있던 관상 동맥을 넓히고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아버님의 심장에 다시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감, 감사함, 그리고 행복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또한 추가로 발견된 혈관 문제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선생님의 말에 저는 한국 의료진의 뛰어난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텐트 삽입 후 약 2, 3일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경우 상태가 매우 양호해 빠르면 내일부터 일상적인 활동도 가능하실 거예요. 한국의 의료 기술은 정말 놀랍네요. 영국이나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한국 의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곧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회복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색도 좋아지고 호흡도 안정된 아버지의 모습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은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튜어트 씨, 아버님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활력 징후가 모두 안정적이고 심장 기능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이 정도면 오늘 일반 병실로 옮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다니. 이것은 기적 같은 회복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기분이 한결 나아 보였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진료 경험은 단순히 치료를 받는 것을 넘어 진정한 의료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이 놓친 병을 한국에서 발견하고 치료받은 이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일본 의료의 한계와 겸손하면서도 뛰어난 한국 의료의 진정한 가치를 직접 체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심근경색에서 완전히 회복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는 마지막 검진을 마치고 미소를 지으며 퇴원 서류를 건넸습니다. 스튜어트 씨, 아버님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무리한 활동은 피하셔야 해요. 아버지는 의사의 손을 꼭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고 저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와 따뜻한 배려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퇴원 절차를 밟기 위해 원무가를 찾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었습니다. 원무가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응급의료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외국인 환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아버지와 저는 왔던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일본 도쿄의 번화가에서 시작된 악몽 같은 여정이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우리가 처음부터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면 어땠을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랬다면 아버지의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겠지만 동시에 한국의 놀라운 의료 시스템과 사람들의 따뜻함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 의료센터를 찾아가 그날 아버지를 구해준 의료진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의료센터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그날 아버지를 처음 치료했던 의료진 중 몇 명이 저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밝은 미소로 저희를 반겨주었고
아버지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과 감사 카드를 전하며 아버지는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준 나라입니다. 의료진들은 수줍게 웃으며 그저 자신들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직업적 자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며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첨단 기술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 그리고 한국의 겸손함 속에 빛나는 진정한 선진성을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밀리, 한국은 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준 나라야. 나는 꼭 다시 오고 싶구나.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응급실이 아닌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를 즐기러 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는 진정한 가치가 한 나라의 실체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 이 놀라운 경험을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영국인 가족이 한국에서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의료기술에 대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위기의 순간, 어떤 나라가 진정한 의료 선진국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감동보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립니다.